네, 상산에 대한 재택 강의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점시간 마지막에 우리 본 슬라이더가 이 그림이었죠. 스스내 빠진 빛. 이것은 파이퍼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그림. 1929년 벨기에 화가 당시 르네 마그리트가 그렸던 그림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그 많은 이제 비평가들이 이 제목을 붙이기를 이미지의 반역이란 이름으로, 이미지는 그야말로 그림인데 그림의 반역이란 말이겠죠. 예.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지 파이프는 아니다. 아주 익살스럽게 마그리트가 퍼뜩 떠오르던 생각으로 그림 안에다가 이렇게 어, 재미있는 글귀를 써놓았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거기까지 저번 시간에 살펴봤을 겁니다. 이어서 나갑시다. 지금껏 제가 그 상상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까이에서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이, 관계, 공감도 얘기했고요. 또 그 외에 그에 관계되는 실제 뭐 드라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빚어지는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구분하고 따로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또 하나 살펴볼 예정인데 봅시다. 바로 어제입니까? 그제 나온 뉴스 하나가 났네요. 예, 흔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훈계는 옛말, 무서운 세상이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가정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제목의 이른바 익히 많이 따라왔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성세대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훈계를 하다가 봉변을 당한다. 심지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제목에 달았다시피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갑갑합니다. 왜냐? 진정한 문제의 출발점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제가 드릴 말의 핵심은 너무나도 지나친 이원론적인, 그야말로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가 났을 때 문제를 제대로 진단도 못할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조차도 전혀 엉뚱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른바 상상력이 을 동원한 이론론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시각에서 즉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현실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 익히 이 강의 처음부터 저랑 같이 살펴봤습니다만은 뭐였나요? 제일 처음에 007 가방과 보자기, 가스레인지와 아궁이 비교했을 때 아궁이는 아궁이 나름대로의 장점이나 좋은 점이 있고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 나름대로의 좋은 점, 장점이 있죠. 근데 이것이 100% 좋고 지금 100% 나쁘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했던 것 때문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여다 봅시다. 저는 제목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결론 삼아 좋은 것 안에 나쁜 것이 있다라고 삼습니다. 왼쪽 봅시다. 예, 얼마나 좋죠. 두 개를 비교하라. 뭐 아궁이와 가스레인지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재래식 예전에 있던 달동네입니다. 예, 여러분도 이런 그 주택가 예전에 달동네를 아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동네였습니다. 여기 아이들 보세요. 이 집 저 집 뭐 살고 있는 친구들이겠죠. 예, 동년배들이 모여가지고 숙제하느라고 방학 숙제인가요? 자리 깔고 올라가는 길가에서 모여서들 이렇게 그 장난도 치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땠을까요? 달동네 골목길 많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시절에는, 이 사람들이 꿈이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 근래 와서는. 그죠? 네. 이른바 재개발 사업. 그런 순간, 요 주민들의 몇 퍼센트만 동의하면은, 뭐 정부 허락을 해주고, 또 건설업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멋지게 짓고 나면은, 그게 뭘까요? 경제적인 이득을 봅니다. 평당 특값이 몇 배로 뛰고, 또, 뭐, 이 집 하나보다도 이런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뭐, 재산적인 가치가 엄청 올라가고, 그걸 두고서 이른바, 여기 주민들은 발전이고, 개발이고, 예,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이렇게 좋아진 속에서 아까 보았던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예, 봉변당하고, 누가? 어른이 청소년에게 훈계를 하다가, 술 마시거나 담배 피우고 있는 꼬마 애들에게다가 훈계를 하다가, 예, 봉변당하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예, 봅시다. 예전에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주거 생활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아파트, 현대식 아파트 주거는 아이들이 이런 만나는 공간이 있습니까? 따로? 네. 단지 안에 일정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모이고들 뭐 할 수 있는 데는 있겠죠. 지금 하자면.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는 여기 폐쇄된 이 집은 우스갯말로 그럽니까? 101호와 102호는 지구상에서 제일 멀리 있는 데죠. 옆으로는 붙어 있지만은 올라가는 길입니까? 엘리베이터가 다르면 시골 한 바퀴 다 돌아야만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마와 여러분 뒷꼭지는 붙어 있지만 언제 한번 서로 대면해 본 적이 없죠. 가까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아주 서로 교류가 있고 공감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물론 입구가 같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한 동에 살아도 전혀 얼굴 볼 일이 없죠. 뭐 지하를 통해서 뭐 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만 할 뿐이지. 예. 여기에서는 이 아이들이 있다가 어느 날 이 아이의 아빠가 퇴근하고 올라오다 보면 인사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저분이 우리 친구 누구의 아버지구나. 혹은 친척이 오더라도 누구의 친척의 뭐 외할머니구나. 또 알고 지냅니다. 애들 간에도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른들하고도 알고 지냅니다. 그러면 서로서로가 이 어른들도 이 아이들도 저분은 내 친구 누구의 뭐 친척인데 잘은 모르지만 인사한 적은 있고 서로 그야말로 동네는 이러면 커뮤니티라 그럽니다. 하나의 공동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는 그야말로 가령이 꼬마가 나쁜 짓을 하는 걸 보았다면 올라가던 아저씨가 보면 자기 아이의 또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불러다가 자네가 이러면 되겠냐 어쩌고 따끔하게 혼도 내기도 하고 할 수 있었죠. 여기는 어떨까요? 아이들은 학원 가기 바쁘죠. 예. 들어오면 순간 집에 타기하고 들어오는 순간 집에 딱 자기 방에 박히죠. 아이들끼리도.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이 남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뒤놀고 숙제 같이 하고 하는 일 거의 흔치 않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절에 이제 한 인물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재개발을 하자고 앞장섰던 재개발 조합장 아저씨는 아주 기분 좋아서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다들 인사하죠. 덕분에 이렇게 우리 재산 가치가 올랐으니까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다가 이런 입구 골목에서 요만한 꼬마들이 담배를 피우고 아주 나쁜 짓을 뭐 하는 것을 보고서 어른답게 고지람을 했었겠죠. 예. 그러다가 크게 봉변을 당했다. 그 뒤로는 아까 나온 말처럼 가정교육이 형편없고 심지어는 학교 교육을 야단칩니다. 그 아저씨들이. 학교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혹은 가정교육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엉망이 되었다. 어른은 몰라보고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익히 들어왔을 거예요. 언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정교육에다가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제가 보건대는 이것 안에 물론 재산 가치가 없다가 높아진 거 좋은 일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런 우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걸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예, 그런 봉변이 일어나는, 예, 생각을 해보자면 그 아이도 저 어른이 누군지를 몰라요. 익명에 지나가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 이런 주택 문화에서는 어땠을까요? 주거 문화에서는 지나가는 어른이 다들 한 다리만 건너면 알 수 있는, 네, 친구의 아버님, 부모님이고 친척이고 이런 걸 알고 있는 시대의 환경의 그 청소년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익명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주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청소년들은 어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겠죠. 거기에는 여기에서 발전했다, 개발되었다,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붙였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다. 즉 좋은 것 안에 나쁜 것이 있고 역으로 나쁜 것 안에 좋은 것이 있겠죠. 그러면 네, 아궁이는 불편합니다. 나는 불편한 안에 아주 에너지 효율적이 들어있었죠. 에너지 효율만 보면은 아궁이 좋죠. 허나 거기 안에는 우리 녹화되어 있는 우리 살림을 황폐시키는, 예, 땔감 마련 때문에 산에 나무들이 없어져 간다는 부정적이 있죠. 그런 겁니다.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것이 이런론이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무조건 좋고 이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았던 것이 이원론.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있다. 좋은 것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좋아질 수도 있다. 혹은 좋은 것 안에 나쁜 것도 있다라고 바라볼 줄 아는 게 일원론. 우리가 처음부터 주장해오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프랑스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과일 안에 벌레는 맛있는 과일, 특히 복숭 되면 복숭 같은데 잘 익은 과일일수록 안에 벌레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지를 떨고 하지만 그 처음부터 있던 것이랍니다. 당도 높고, 예, 맛있고, 복숭아 수분도 많고, 좋죠. 그 맛있는 그 안에 벌레가 처음부터 있던 거랍니다. 뒤에 따로 들어왔던 게 아니라는, 네, 얘기죠. 즉, 이 나쁜 것, 과일 속에 벌레라는 것은 처음부터, 즉, 좋은 것 안에, 맛있는 것 속에 있던 것이라. 우리 좋은 것 안에 나쁜 것이 있다. 라는 말이나, 과일 안에 벌레는 원래 있던 것이다. 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예, 편에서도 이런론에 대한 우리 강조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부디, 아까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예. 가정교육 탓이고, 탓이고, 대신에, 예? 이렇게 발전했고, 이건 좋은 것이고, 예. 그래서 별개로 생각하지 마자. 그 좋다라고 봤던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것 아닐까. 조금만 시선만 돌리면 충분히, 예, 설명도 되고, 예, 납득이 되는 이야기인데, 여전히 이른바 기성세대들 일수록 더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네, 굳어있는 생각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윤론적인 생각, 흑백 논리가 때문에 여러분들 목격하다시피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쉽게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건 아닐까. 우리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논으로 접근함으로써 우리 앞에서 보았다시피 누굽니까? 메르켈 총리라든지 알고 보면은 우리 인류를 발전시켜 나오는 획기적인 그런 예술가들이나 사상가들의 그 안에는 그런 식의 이론론적인 이른바 상상력을 동원된 상상력이 발휘된 것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네. 그냥 평면적으로 흑백 논리로서만 접근해 가지고는 어느 시대이든 새로운 어떤 시각을 제공해주기는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어느 책을 소개한 적이 있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예, 스스네빠진 비프,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차원적 사고라는 디멘셔널 띵킹이란 말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스파크 오브 지니어스. 예, 천재적인 생각이 생겨나는 그건 뭐냐? 예,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번개칩니까? 벼락치고 할 때 일종의 정전기 현상입니까? 서로 부하가 만나가지고 먼 거리 조금 가까운 얼정 붙어 있지 않더라도 그 사이에 전류가 통하면서 예, 번개치는 것 같은 거죠. 그 스파크죠. 그는 스파크는 번개는 금방 사라지죠. 맞습니다. 반짝 떠오르는 거죠. 흔히 우리가 아이디가 떠오를 때 그렇게 만화에서 표현합니까? 네, 바로 그런 얘기를 해준 체계를 비롯해서 이른바 상상력에 바라보는 우리 인류의 그 시각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상상을 연구하는 그 추세랄까 흐름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상상 연구의 흐름이라고 크게 이름 붙여봅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예, 오늘날이 아니고 예전 고대 그리스 세계 보자면 인간 내면의 인식 체계를 세 개로 봤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로고스, 미토스, 파토스. 파토스는 뭐 감정이니까 다들 알고. 로고스, 미토스를 뒤에오다가 특히나 소크라테스 이후부터니까 예, 부터는 무시했다 할거 빼버렸다 할까요? 로고스만 살아남습니다. 로고스 미토 차이는 아시죠? 예. 둘 다 줄거리 이야기라는 건데 로고스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 이건 일어날 수도 직한 이야기가 미토스고 로고스랍니다. 이게 신화라는 말에 어원도 되고 한다는 걸 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로고스만 중심으로 하는데 로고스 중심주의가 이제 서양 같으면은 18세기 뭐 이성을 중재하고 뭐 합리주의가 어떻고 계몽사상이 어떻고 전부 다가 로고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는 상상이니 몽상이니 꿈이니 이런 것들은 아주 합리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오류나 실수의 그 원흉으로 취급당해 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뭐 기성세대 분들은 꿈, 몽상,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모든 것, 로고스적으로 볼 때에 일치하는 것지 않는 것 모두 다가 이른바 뭐라고 할까요? 쓸데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눈길이 있죠. 지금도. 네. 그러나 서구에서도 18, 19세기, 9세기 지나면서 예, 비엔나, 예,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있던 정신과 의사 지금은 프로이트가 여러 환자와 상담도 하고 면담하면서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 보니까 꿈도 뭐 해석도 해보고 실수도 분석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정신 내면에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발견했는다 할까요? 그러면서 무의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해명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른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상력이라는 것들의 의미, 가치, 위상 이런 것들을 부각시킵니다. 자, 이 순간 잠시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의식이라는 게 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무의식은 영어로 inconscient. 그러면 in 빼고 나면 뭡니까? conscient죠. consciousness 뭐 영어 명사로 하면 그렇습니까? conscious란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be conscious of 무엇을 알다 되겠죠. 예, 아는 그러면 conscient인데 in 붙으면 모르는 겁니다. 누가? 주체가. 내가 내 정신 속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의식이죠. 의식이란 말이 의식하다. 이 말 뭡니까? 예, 알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inconscient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깜빡깜빡 어느 물건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죠. 그래서 프로이드도 명명을 하면서 모르는 것이라 붙인 겁니다.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의식과 무의식, 예, 무의식의 흐름 이런 식의
번영하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도 여러분 정신 내면에 있어도 내가 아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영역이 있죠. 그 모르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일종의 상상력, 뭐 상상, 꿈, 몽상 혹은 연상 뭐 등등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의 이제 의미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제대로 부각을 시켰던 사람이 프로이드라면은 이어서 오늘같이 상상력의 뭐라 그럴까 복근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뭐 오래나 실수의 원흉처럼 취급당해 오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간다운 삶의 상상력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걸 처음으로 주장했던 학자가 있다면 가스통 바슐라르와 질베르 디랑 이 두 사람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이른바 정신분석학 한참 유행하면서 그 속에서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사람, 학자와 질베르 디랑이라는 교수 이런 분들이 의한 이야기가 흘러나셨을 겁니다. 자, 다음 가스통 바슐라르. 바슐라르라는 이분 처음부터 상상력 연구에 뛰어든 분이 아닙니다. 일종의 역설적이죠. 근데 이분의 그런 변환점이랄까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점이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코페르니쿠스가 누굽니까? 네, 지동설을 주장하는 거죠. 처음부터 지구가 태양질을 돈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겠죠.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보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라고 생각해놓고 쭉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왜 계절은 변화하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의 마지막에 와서 도저히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위를 돈다라고 인정하고 갔을 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설명이 안 될 때, 그 전제, 제일 처음에 세웠던 전제, 대전제, 예. 아니, 그러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 지구가 도는 건 아닐까? 라는 식으로 인식의 대변환을 두고서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가 도는다고 보니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란 말은 대반전 같은 거죠. 기본 대전제를 뒤하는 것. 수학에서 정리할 때도 있습니까? 무슨 법, 배리법인가? A는 B다라고 하고 쭉 하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럼으로써 A는 B가 아니다라는 결론 내는 정명법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그것을 인정하고 났을 때는 도저히 주어진 현실이 설명도 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있던 대전제부터를 뒤집어 엎는 거죠. 그게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슐라르 또한 인간의 바슐라르는 뒤에 곧 나옵니다만 첫 출발점이 자연과학자입니다. 자연과학 철학이라 그럴까? 과학 철학. 어떻게 인간의 기술 문명이 쭉 이렇게 발전해 왔을까를 자연과학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연구도 하고 가르치고 했던 교수인데 하다가 그 자연과학 객관적인 뭐라 그럽니까? 예, 객관성, 엄정 중립, 가치 중립성, 예, 과학에서 말하는 네. 그래서 하고 들었지만 하다 보니 결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걸 뒤집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혹은 전복 뒤집어 엎는 거겠죠. 로서 바슐라르를 설명하는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역설적이에도 과학 철학자입니다. 원래 출발점은 뭐 상상력 연구가 절대 아니었고요. 저는 과학 철학이 어떻게 변해왔을까? 그리고 오히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잡생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생각이라 그럽니까? 이런 거 뭐 상상력이나 이미지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 말고 정말로 진정으로
객관적인 인식,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슐라르의 전제 출발점은 모든 상상력이나 잡생각이나 뭐라 그럴까요? 파생되는 연상 이런 것도 없이 그야말로 내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과학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객관적, 합리적 그런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데 출발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모든 이른바 잡생각, 딴생각, 연상 이런 걸 총칭하면 상상에서 나오는 거다. 상상적인 것, 상상의 세계, 상상계라고 뒤에 가면 부를 텐데 이런 것도 아무리 제거하고 추방하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과학적인 엄격성을 찾았다고 했지만 그 밑에도 놀랍게도 상상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꿈틀거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비교한 예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르네 마그리트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파이프가 맴돌았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코끼리 생각 안 합니까? 네. 끊임없이 코끼리라는 프레임, 틀 속에서 우리는 맴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엄기가 과학적인 인식에 도달할 거라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른바 상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전혀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배리법, 수학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은 애초 출발이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뭐라고 합니까? 출발점에서 뒤집어 엎는 것, 즉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랄까요? 그런 반전으로. 그래서 이미지 없는 다른 말로 이미지라는 게 상상계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연상되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없는 순수한 합리적 사고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데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사이에는 분명 단절이 있더라는 걸 확인합니다. 자기는 이거 스스로를 객관적 인식을 위한 정신분석이라고 이름 붙이고 했지만 인식론적인 방해물, 우리 말하는 잡생각, 딴생각, 연상 이런 것들이 제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원초적인 인식론적 방해물로 이 사람이 이제 바슐라르를 불렀는데 객관적인 인식을 하고자 하는데 계속 생겨나는 없애려고 했지만 하는 그 장애물들, 방해물들. 네. 그것이 바로 보니까 모든 몽상에서 비롯되는 시적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 어느 한 구절만 읽어도 우리는 감동을 받고 거기서 또 연상되는 또 뭐 다른 감동의 결과들이 그 대동소이하면서도 개인마다 다르지만 크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시적인 이미지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바슐라르는 객관적 인식에 도달하는 그런 정신무술을 해갔다는 것은 결국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믿고 있는 인식들이 사실상 알고 보니 비과학적, 비합리적 인식에 물들어 있다고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이니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비과학적이고 반대말로 비합리적 인식대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합리적, 객관적, 과학적 인식의 방해물들을 제거해 보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아니야. 그건 오히려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이라는 인식이나 그 자체가 이미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인식에 물들어 있다는 것만 확인하게 되는 꼴이죠. 이제는 그런 시각에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제일 먼저 과학의 발전의 역사를 보니까 마지막 분 이렇습니까? 흔히 기존의 과학 역사들은 기술의 역사는 흔히 뭐라 했습니까? 축적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겠죠. 뭐 고대는 이렇고 그걸 그 업적에서 기반을 해서 그다음에 중세 그다음에 뭐 근대에 들어오고 뭐 시기가 지나갈수록 그 지금까지 쌓아올려 있던 토대 위에서 또 쌓고 쌓아가지고 오늘날의 과학기술 문명에 발까지 도달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다음 볼까요? 과학 발전 단계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절로 봅니다. 축적이 아닌 단절. 그런데 단절만 있는 게 아니라는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 감사기라고 우리말로 옮기면 될까요? 네.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이공계, 자연계, 이공자연계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슐라르가 말하는 과학 발전 단계가 하는 과학 이전 시대란 말이죠. 뭐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전에,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원시적인 단계에 지구는 평평하고 달과 태양이 지구 위를 돌고 라고 인식하던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에는 코페르니쿠스에 의한 지동설고 그 다음에 뉴턴까지 그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과학 정신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바슐라르는. 그 다음에 신과학 정신이 새로운 과학 정신의 시대는 아인슈타인 이후에 상대성 이론 이후에 이래 보면은 이 시대에 쌓였던 뭐랄까 지식이랄까 기술에다가 더하기 해가지고 과학 정신 다음 시대로 A, B, C라는 B는 A 더하기 A에다가 그 뭐라고 합니까? 축적해서 B를 되고 B는 축적해서 C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건너가지 못할 깊은 해자 물길이 있다는 겁니다. 단절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주위를 돈다는 건 하고요. 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는 것 사이를 어떻게 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연속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엄청난 반전 내지는 단절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봅시다. 이전에 유클리드 기하학에 있죠. 예. 고대 그리스부터 나온 유클리드가 뭐 삼각형의 몇 비가 어떻고 이런 거 맞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본 뭐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걸 공리라고 한답니까? 원칙입니까? 공리. 알고 있기로는 두 점을 잇는 최단선은 직선이다. 로 되어 있죠. 두 번째 또 뭐 있더라?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파리로 갈 때 예전에 제일 빨리 가는 걸 대권 항로라고 불러가지고 알래스카를 둘러서 북극을 둘러서 쭉 내려갔습니다. 북쪽으로 해서 러시아 위쪽으로 해가지고 어딥니까 스칸디네비아 반도 그 옆을 차고 내려가서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직선입니까, 여러분? 세계지도를 보세요. 그래서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둘러서 저기 북쪽을 둘러서 내려갑니다. 직선인가요? 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또 봅시다. 평행선은 안 만나죠. 네, 안 만나니까 평행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 경도, 위도 뭐 이런 거 정했죠. 경도를 볼까요? 이런 등 그린디지 천문대를 지나는 걸 영도로 정했습니까? 자, 본초 좌우선인가 그랬습니까? 그로부터 전 지구를 칸을 쭉 실어가 360도로 만들어 보니까 180도, 360도 하다 보니까 15도 올 때마다 시간 표준 시간선이 정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35도인가를 지나는 그 경도입니까? 에 맞춰서
표준시가 정해질 것 같아요. 거기가 태양이 왔을 때가 낮 12시가 되는 걸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동쪽이고 뭐 그쯤 되겠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비행으로 그었습니다. 세로로 그죠? 지구상 세계 지도에다가. 그러니까 런던을 지나는 게 영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나는 게 135도라고 합시다. 비행선을 껐죠? 근데 영도와 135도가 125도입니까? 135도입니까? 안 만남이죠. 자, 근데 지구 전체를 보세요. 정말 안 만납니까? 만나죠. 어디서? 북극과 남극에서 만납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 두 점을 잇는 재단선은 직선이다. 라는 게, 이거 아까 곡선이었죠. 서울에서 앵커리지 둘러서 파리로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보기에 곡선입니다. 또, 비행선은 안 만난다 했는데, 비행선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반절이 아니고 뭘까요? 그죠? 또 봅시다. 뉴턴에서 아인슈타인 사이를 보자면, 뉴턴이 말하는 역학은 뭐일까요? 예. 그죠? 누구 표현합니까? 2분의 1 mv 제곱입니까? 뭐, 그렇죠. 예. 에너지, 힘은,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습니까? 예. 근데,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E 이꼴, 뭡니까? mc 제곱이죠. 질량 곱하기 c, 광속도의 제곱에서 에너지인가, 뭐, 주르가, 뭐,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사이는 엄청난 큰 사이입니다. F 이꼴 ma죠. 힘은 m,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 이런 것 하고, 힘이랄까, 에너지죠. 힘이. 에너지는 E 이꼴, 뭡니까? mc 제곱, 질량 곱하기 광속도의 제곱.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 납니다. 결코 만날 수도 없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단절입니다. 그 단절만 있었을까요? 자, 아까 유클리드 기하학과 그 뒤에 나오는 걸 비유클리드 기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두 선을 잇는 건 재단선은 전부 다 직선이죠. 우리 살아가는 데는 대부분 다 직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건 대부분 직선입니다. 두 점을 잇는 재단선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구 표면이라고 봤죠? 그건 공면입니다. 평면체가 아니죠. 짧게 보면은 우리 눈에 다 평면으로 보이지만 저 우주상에서 보면 둥근 구잖아요. 공이잖아요. 공의 표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직선이냐 곡선이냐가 무의미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직선으로 컸습니다만 조금만 저 위에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보세요. 곡선으로 보이죠? 여기서는 곡선으로 보이지만 저 하늘에서 보면 그게 직선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이상 직선이냐 곡선이냐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경지랄까 그런 차원을 지금까지는 몰랐죠. 우리들은. 전시대 사람들은, 앞시대 사람들은. 근데 그 뒤에 그러니까 평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입체적인 구의 표면이라고 될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뒤에 나오는 구에서는 다른 식으로 정해 x, y, 뭐 z 축이 있겠죠. 예. z가 0이면 a과 앞에 있던 세대가 그대로 성립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기란 말입니다. 감사기란 말, 앙벨로프입니다. 여러분 발전을 디벨롭먼트 합니까? 그 말의 뜻은 앙벨롭은 싸다죠. 보자기 아까 보자기를 싸다가 앙벨롭이죠. 봉투가 인벨롭 맞습니까? 예. 쌌던 보자기를 푸는 게 디벨롭입니다. 그걸 전개하다. 펼친 그림. 이게 디벨롭입니다. 그러니까 둘둘 말았다가 쭉 펴는 게 디벨롭먼트입니다. 디벨롭이란 말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중립적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풀어낸 거죠. 전개죠.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발전이란 말도 전개란 말, 펼친다. 근데 우리는 발전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발전도 있죠. 예. 어느 시대가, 어느 정신이 쭉 펼쳐진다. 그 자체가 발전일 뿐이에요. 발전 반대가 퇴보는 아닌 것 같아요. 진보의 반대가 퇴보겠지. 발전의 반대가 퇴보는 아니겠죠. 발전은 그야말로 펼쳐지는 겁니다. 전개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유클리드 기하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볼 때는 그게 처음은 틀렸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비유클리드 기하학 안에 포함되죠. 어떻게? Z 이퀄 제로 같으면 1대만 해당되는 거죠. 처음은 아주 단절이고 서로가 상극으로 싸우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뒤에 나오는 이 이론이랄까 이 세계관 속에 앞에 것이 하나의 부분으로 포괄 당하는 거죠. 우리 감싼다고. 그 다음도 F 이퀄 MA와 E 이퀄 MC 제곱 사이에는 처음은 단절로만 보이지만 알고 보면 MC 제곱은 모든 사례가 해당될 수 있는데 비해서 이건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슈라가 각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니까 단절로 보이지만 단절 플러스 감싸기였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앞에 단계가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라 알고 보니 적용 영역이 좁았고 그 뒤에는 뭐랄까 더 넓었단 말이죠. 넓게 감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앞에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부정의 정신이라고, 부정의 철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요 단절과 감싸기란 개념을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분쟁일 때다가 적용해서 설명해 보면은 올바른 어떤 전개 이행 단계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기성세대가 있고 여러분 사이에는 단절이 있을 겁니다. 많은 제대로 변화가 된다면 단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21세기 우리는 제가 20세기라면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는데 20세기와 20세기는 단절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생겨나는 이 시대 정신들은 앞에 걸 포함해가지고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고 이 새로운 21세기 시대의 정신의 하나의 부분이도록 쌓아앉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그야말로 제가 보는 데는 올바른 그리고 모두가 그야말로 윈윈이라고 말할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외에 이런 식의 출발 단계에서의 과학기술의 변천사, 과학기술의 역사, 철학이랄까, 기술 철학, 과학 철학, 과학사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바실라라가 그 뒤로는 진짜 우리 인간의 내면 활동은 이른바 아까 말하던 잡생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몽상, 연상 이런 것들이 더 긴 파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에 의한 아까 연상, 몽상, 백일몽 그러기도 하고 여러 표현들이 있었죠. 꿈 이런 것들. 결국은 우리 인간 내면에 상상적인 것에서 나온 거죠. 이마지네라면 형용사인데 이미저리겠죠. 영어로는 플러스 증가사 러브지니까 이마지네를 영어에서도 더 플러스 형용사 무음한 것들 이런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불어에서도 이마지네 우리말로는 상상적인 것 해가지고 상상에 포함된 모든 세계라고 상상계라고 통칭해서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상상계에 대한 이제 위치랄까요? 프레임을 바슈라가 정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상상력에도 일종의 등급이 있달까요? 좋은 혹은 더 깊은 표면적인 상상도 있지만 아주 깊이 있는 그리고 역동적인 이런 상상력이 있다는
바실라르의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걸 보자면 형태적인 상상력, 폼이죠. 포멀 이미지네이션이고 물질적 상상력은 material imagination입니다. 역동적 상상력이란 말은 다이나믹 이미지네이션, 다이나믹 역동적 활동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변화까지 시키는 어쩌면 요 구분은 형태적 상상력보다는 물질상에 더 뭐랄까 낫다고 할까요? 새로운 발명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또 물질 상상력보다는 역동적 상상력이 있는데 실은 물질적 상상력이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역동적 상상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난 봐가지고 구체적인 예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형태적은 그야말로 보이는 시각적인 저 멀리서 볼 때 보이는 삼각형이냐 원이냐 하는 거 말하는 게 때는 형태적이죠. 우리가 그 대상의 형태를 생각한다는 것은 대상 바깥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비교적 멀리서 볼 때 전체가 별 모양이다, 삼각형이다 볼 수 있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뭡니까 장님이 코끼리 쓰다듬듯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멀어져야 보이죠. 근데 물질은 진료란 말입니다. material. 여러분 책은 종이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마시는 음료는 물로 되어 있죠. 물, 종이라는 게 진료겠죠. 재료, 자질. 물이다. 종이다. 금속이다. 를 아는 것은 그 대상물에 접근했어야 알죠. 무슨 말입니까? 형태는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건데 지각하지만 물질은 대상 안으로 표면보다도 더 안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대상의 진료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 혹은 연기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그 물질 자체가 우리 알다시피 물질은 다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는 중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저 항상 그렇게 하는데 아마 연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아기 공룡 둘리 만화 다 아시죠? 둘리에서 떠오르는 걸 쭉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럼 빙하 타고 왔습니까? 그래 빙하. 둘리도 아니다. 제가 빙하. 빙산이라고 빙산. 네. 빙산을 연상해보랍니다. 빙산 그러면 온갖 얘기 다 나옵니다. 그중에 둘리도 나오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뾰족합니다도 있고 하얗습니다도 있고 온갖 게 연상이 되겠죠. 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뾰족합니다, 아닙니다, 평평합니다, 남극 쪽은 이렇고 북극은 뾰족하고요, 어쩌고 합니다. 그때는 바깥에서 멀리서 볼 때겠죠. 그러다가 그 살고 있는 펭귄 그러기도 하고 또 얼음이 녹는다. 지구 온난화 그 말 할 때 좀 되면 여러분의 지점은 그 빙산 안에 혹은 빙산 표면에 있을 때겠죠. 그 다음 다 자연스럽고 그게 얼음이다 하는 순간 녹는다고 생각하고 녹으면 물이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처음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아마 그 물질의 변화일 겁니다. 고체, 기체, 액체.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또 열을 받으면 기화되고 그럼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었다가 또 비가 떨어지고 충분히 알아요. 결국 그 진료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순간 그 진료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 그게 바로 역동 다이나믹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빙하 저 북극 쪽에서 있다가 알래스카 쪽에 또 내려왔다가 어딥니까? 저기 우리나라 쪽으로 왔다가 오늘 녹겠죠. 녹으면 물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나라 동해안 쪽 왔습니다. 울산 앞바다고 왔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증발했습니다. 그죠? 수증기가 되었다가 구름이 있다. 엊그제 왔던 비에
그 빙하가 성분이 녹아들어 있어. 떨어졌다가 우리 해야강입니까? 태화강에 왔다가 우리 정수장을 통해서 수돗물을 해가지고 울산대학에 아니 여러분들 마시는 그 아파트에 그 수돗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오늘 마시던 뭐 커피 제일 마실 때 끓인 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물을 같이 마셨던 사람들 속에는 빙산이 조금씩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까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해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이 형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대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물질까지 생각하는 순간 그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역동적 변화하는 순간 마지막에 남는 그 상상력의 최고봉은 제가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너다까지 됩니다. 그전에는 나와 너는 별개로 보았죠. 그러나 이런 상상력의 뛰어난 상상력 활동을 통해서 극단적인 기분이 가자면 나는 너다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뭐 상상력을 펼친다는 것은 결국은 형태에서 물질에서 역동적으로 나아가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오픈 엔디드라는 걸 경험해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바실로아르는 그 서구에서 냈다부터 최고 핵심되는 뭐 제일 기본을 사원소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물, 불, 공기, 대지. 예, 물에 대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상상 펼쳐나가는 그 이야기들을 써놓은 책으로 유명합니다. 물의 꿈, 뭐 불의 뭡니까? 불의 꿈 비슷하나? 불의 정신무수학인가 그렇습니다. 공기의 몽상인가 대지의 몽상, 공기의 꿈 이런 식의 각 원소마다의 상상을 펼쳐나간 그러니까 물만 하더라도 물에 관한 온갖 뭡니까 백조가 무리해서 유행하고 있는 때의 그 기분 이런 걸 또 떠올리기도 하고 불은 또 불을 하면 뜨겁고 무섭기도 하죠. 동시에 불이 없으면 안 되죠. 문명이 이기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런 얘기는 불의 물 혹은 물의 불이랄까 술이죠. 여러분 술 마시보면 알 겁니다. 그 술은 겉으로는 물 액체로 되어 있지만 안에 있는 에상스 뭐라고 할까요? 본질은 물이죠. 불이죠. 이런 식의 아주 우리들의 내면을 자극할 그 뛰어난 정신분석학 혹은 상상력 이론을 펼쳐나간 책으로서 유명합니다. 또 그중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느끼는 콤플렉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물 같은 데서는 백조의 콤플렉스 또 어떤 독일의 어떤 시인을 빗대어 가지고 어떤 누구의 콤플렉스 이런 식으로 명명을 붙이는데 그 와중에 그 중에 또 재미있는 우리 객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사례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인하고 결과를 우리들은 말하자면 머피의 법칙입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내가 목욕하러 가면 꼭 목욕탕은 노는 날이더라. 네. 라고 느끼는 게 우리들의 일상일 겁니다. 우리 비상적으로 느끼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죠. 어떻게 내가 마음 먹고 목욕하러 가면은 목욕탕은 노는 날이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갔을 때 목욕했을 때는 기억이 안 남는 거죠. 그건 의뢰이 당연시 하는 겁니다. 당연시 하는 순간 우리들은 대상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간날 오늘은 정기 휴일입니다. 아주 깊게 버릇이 남게 되겠죠. 그게 한 번이고 두 번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갈 때마다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꼬리표를 붙이고 하는 게 마련이죠. 우리들 안에 그러면 그 객관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 허구란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례로 저는 얘기합니다. 미인방명이란 말을 흔히 듣고 하고 있을 겁니다. 미인방명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미인들은 주로 여자들입니까? 아니면 영웅미인입니까? 미인은 명이 짧다는 겁니다. 즉 단명한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미남 미녀가 빨리 죽는다. 생각해보세요. 로미오 줄리엣 나이가 10몇 살입니까? 춘향전에 나온 춘향이도 16, 5 그랬나요? 유관순 누나고 20몇 살 때 죽었죠? 아, 그렇구나. 미인들은 일찍 죽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했겠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아, 그래서 미인은 빨리 죽는다. 했는데. 자, 이 생각을 바꿉니다. 바슈라로 말하는 식으로 보자면, 미인이 빨리 죽는 게 아니라 빨리 죽었던 미인들만 생각한다. 그 생각, 그게 아니라, 자, 이래 보세요. 아마 그분이, 물론 아까 줄리엣이나 로미오나 아니면 가상의 인물들입니다. 춘향도 있겠죠. 아니면 실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가령 여러분 주위에서 누구 예를 들기는 좀 그런데 가령 단명한 여배우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분들에게 가족들에게는 좀 뭐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유관순은 아까 제가 유관순 누나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인 우리 누나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연세가 많은 분이죠. 1919년에 그 당시에 20살이라고 한다면 100년 전인데 살아계셨다면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들은 유관순을 생각하면은 유관순 열사는 그 이화학당 다니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으름처럼 고정되어 있죠. 그죠? 일찍 이렇게 아깝게 그 세상을 적으로 했던 누굽니까? 최진실인가? 아니면 또 비슷한 그런 미녀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 배우를 떠올리면 그 배우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죠. 아니, 더 가까이에 여러분들의 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 딱 떠올리면 어제도 만났으면 어제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초등학교 친구인데 못 만났다 하면 초등학교 때 그 시절의 그 친구의 모습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다가 그제 우연히 만나서 그러면 아, 그 친구 저리 변했구나. 어제의 최근의 모습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가령 가깝게 일찍 돌아간 그 미녀 배우 최인실이라고 할까요? 그건 영원히 우리 머리 내리 속에서는 이쁘고 발랄했던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실은 그게 예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술은 변화하는 우리 자연물이랄까 대상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림으로, 사진으로. 그 실물은 그 뒤에 꽃은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지만 우리 사진 속에는 남아 고정식 자연은 흐르고 변하고 있다가도 존재하다가도 부재하고 사라지고 없지만 그림이라는 사진 속에는 남아있잖아요. 문학 작품 속에 남아있잖아요. 바로 그게 어쩌면 실제 하는 자연의 역행한 거죠. 그게 어쩌면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들의 뇌리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으로 스타모션 돼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령 20, 30대에 실제 합시다. 했죠. 그죠? 난강에 뛰어들었던 그 농계. 항상 농계는 그 당시 시절에 20살, 10몇 살 청춘으로 남아있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그렇지 않고 쭉 그때 시대대로 백민으로 살았었다면 50, 60대 가지고 갈 때는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할머니 모습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농계가 20살에 꽃다운 나이에 죽었습니다.
강남국보다 붉게 산화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그 나이 때 그 좋을 때 그 미인인데 일찍 죽었구나. 혹은 뭐 줄리엣도 심청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둘 우리의 인식 허구적인 인식으로서 받아들이면 그래서 미인들은 일찍 죽는가 보다라고 미인 방명이란 말로 이제 고정되게 전해오는 거죠. 실은 여러분들 또한 미인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00년, 200년 뒤에 야 너희 우때 맨 이런 할머니 뻘이 있는데 이분은 20몇 살 때에 뭐 우스개 말입니다. 가령 그렇다면 그 나이 지금 여러분 다 이쁘잖아요. 미녀잖아요. 미인이고 으로 딱 스탑 되면서 길이 남게 되겠죠. 미인 방명이란 말. 방명하니까 미인으로 남은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20대, 10대, 20대 때 미인 아닌 사람 있을까요? 한 평생을 볼 때. 그렇지 않을까요? 피부도 팽팽하고요. 예. 조금만 더 나이가 지나다 보면은 달라질 건데, 가장 왕성한 생명력도 강하고, 그때 스타브 딱 돼가지고, 사람들이 내리에 들어간다면 누구나 다가 미인일 겁니다. 그래서 실은 방명해서 미인으로 남아있는데, 우리들은 아까 인과관계를 도취했다 했습니까? 예. 미인은 빨리 죽는다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널리 인구에 표면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은 1차 이 정도 할까요? 6주차 성사하는 강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2차 하기로 할게요. 예. 코로나 시대 때 각자 만사 불여 튼튼입니다. 건강히 채우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